안녕하세요. 대박주식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음, 이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L, 이 GL이라고 하죠. GLSMA. Z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제로 레그 스무디드 무빙 에버리지. 이 지표는 추세 지표입니다.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지표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사용되는 지표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라인이 위로 움직이면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아래로 움직이면 하락 추세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형 회기선이죠. 선형 회기선에서 그 시그널선을 뺀 걸, 이게 그 많이 보던 거죠. 이게 그 MACD를 만드는 공식하고 비슷한 겁니다. 본선에서 시그널선을 뺀 그 차이, 본선과 시그널선의 이 차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게 MACD에서는 이게 MACD고, MACD 본선이고, 여기 ZLSMA에서는 이 우리 변동성 지표에서도 이 공부를 했습니다. 뺀 요 부분을 선형 회기선에다가 다시 더합니다. 원래 선형 회기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부분을 더해가지고 요 부분을 더해서 이 위에 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ZLSMA라고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추세가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이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상승 추세고 이 부분이 하락 추세고 하락 추세. 이 선이 오르고 있으면 상승 추세, 내리고 있으면 하락 추세. 그리고 이 선을 돌파하는 시점, 또 이 선을 하락 돌파하는 시점, 여기죠. 하락 돌파하는 요 시점. 여기서 하락 돌파하고, 여기서 상승 돌파하고. 이 트렌드는 상승 추세, 얘는 하락 추세. 이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뒤에서 차트를 돌려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추세 지표하고 같이 한 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VHF, Vertical Horizontal Filter. 이게 추세 시장인지 비추세 시장인지 요거를 나타내면, 추세 시장에서는 추세 지표 MACD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상승 값이 높을 때는 추세 지표를 사용하고, 값이 낮을 때는 비추세 지표를 사용합니다. RSI를 사용하고, 스토캐스틱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높은 값에서, 가장 높은 값에서 가장 낮은 값을 뺀다 소리는, 만약에 이 기간값이 20일이라고 하면 20일 동안에 제일 높은 값에서 20일 동안 제일 낮은 값을 빼가지고, 이 차이가 클수록, 이게 분자가 차이가 클수록 이 전일 종가를 뺀 것보다 요 고가에서 저가를 뺀 게 클수록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은 상승으로 가든 하락으로 가든 추세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추세 하락으로 쭉 내려갈수록 이 값이 커지겠죠. 요 값이 높게 갈수록 요 값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이다, 비추세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이 커지면은 추세적이다. 왜냐하면 내려가든 올라가든 추세가 정해져 있다 소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커질 때는
이 기간에 최고가와 최저가의 간격이 많이 벌어졌다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이론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간 종목부터. 자,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 여기 빨간 선. 예, 색상을 조금 잘 보이게 초록색으로 바꾸고, 초록색으로 바꾸고. 자, 이 초록색 선이, 자, 여기서 추세가 바뀌었죠. 여기서 추세가 바뀌었을 때, 요 밑에는 VHF, 방금 이야기했던 VHF고, 위에는 ZLSMA입니다. 요 초록색 선이. 자, 이 한번 보겠습니다. VHF는 하락 저점을 잡을 때 유용합니다. 저점을. 자, 이게 기간값을 20으로 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바뀌었죠. 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자, 이 추세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눌림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세가 상승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상승 중인 추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소리죠. 자, ZLSMA 보겠습니다. 추세가 상승 중이죠. 여기서 상승 중이죠. 여기서 상승 중이 좀 크게 볼까요? 자, 추세가 상승 중일 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눌림목을. 자, 여기 VHF가 과열일 때 추세가 바뀌죠. 이 저점을 잡아내는데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상승 추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상승 추세죠.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 추세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같이 보실 때. 자, 우리 어제 저번 시간에 했던 122평에서 이 평균값이 122평 위로 올라왔을 때가 지금 타점이라고 이야기했죠. 혹시 모르시는 분은 전번 시간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냐? 여기라는 얘기죠. 여기. 무슨 말인 거 아시겠죠? 자, 추세는 상승 추세로 살아 있습니다. 추세자 상승하고 있죠. 초록색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눌리죠. 여기 이 피보나치도 제가 점선으로 그려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타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상승 추세로 돌았었죠. 상승 추세로 돌아갔었는데 120선에 평균이 올라왔습니다. 평균이 올라왔을 때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여기서 잡아야 된다는 거지. 추세가 살아있을 때. 여기는 추세가 죽었다고 보면은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여기는 추세가 살아있죠.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 추세가 살아있을 때. 자, 추세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승 중에 있을 때,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도 보면은, 자, 요런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 중에 있을 때, 추세가 상승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보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추세가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고, 상승 추세에서 이런 부분들. 근데 요거는 120선 위에 없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죠. 이런 부분. 자, 링네트. 이것도 상승 중이죠. 추세가 여기서부터 상승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추세가 여기서부터 상승 중이고, 이까지 상승 중이죠. 이까지. 여기서부터. 예, 하이키나시로 했습니다. 요거는. 여기서도 추세가 바뀌죠. 여기서 추세가 바뀌죠. 여기서 추세가 바뀌고, 자, 120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보이시죠? 평균선이, 붉은 구름이 120선 위로 올라왔을 때, 요런 게 타이밍이라는 거죠. 추세가 여기서 바뀌죠. 여기서도 바뀌고. 굉장히 유용하죠.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밑에 거하고 저점을 잡을 때는 밑에 거하고 같이 보시면 최고로 좋습니다. 이게 저점일 때 VHF가 고점이고 이럴 때가 저점이라는 소리죠. 이럴 때 같이 저점 잡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을 때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을 때는 고점이죠.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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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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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을 때는 여기가 고점.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을 때 저점. 아시겠죠? VHF는 이 저점 잡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있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저점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여기. 자,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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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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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같은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점을 잡아낼 수가 있고, 추세가 살아있는 한, 음봉이 나와도 눌림을 준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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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를 때도 있습니다. 다를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을 때 톡 튀어나온 부분을 마주보는 부분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자,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이 추세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깔아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추세가 시작되죠. 자, 바뀌죠. 변곡점까지. 이 구간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을. 이 구간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겠고, 분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분봉에서도 이런 구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MDS 테크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추세가 시작됐죠. 계속 살아 있습니다, 추세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추세가 시작됐다가 꺾였다가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추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추세가. 여기서 시작됐죠.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추세가 계속 살아 있죠, 지금. 추세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여기죠. 120선에 터치하고 추세가 시작돼 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눌림을 준다는 거죠. 추세가 살아 있을 때 이 눌림목을 줄 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안 되면 120선에서 손절을 치면 됩니다. 그런 건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시면 추세가 여기서 시작됐죠. 시작됐는데 쭉 가다가 여기서 눌리죠. 눌릴 때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지표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값은 저는 이 트레이딩 뷰에서도 이게 지금 50으로 기간값을 줘가지고 저 50으로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맞게끔 테스트를 해보시고 지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번 시간에 했던 122평 접근 방식에서 제가 한 이틀 정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갖고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으실 때 방금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 122평이 붉은 구름이 올라온 요런 타이밍에 추세를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런 타이밍 있죠. 요런 타이밍. 붉은 구름과 122평이 마주하고 있을 때, 요렇게 평균이 올라왔을 때, 요런 타이밍들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요런 타이밍들. 무슨 말인 거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지표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하시고 수식관리자,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여러분들은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자, VH, 이게 ZL이죠. ZL. 자, 하시고 수식 1에 ZL 50 해가지고 요 변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도 되는데 기간값을 제가 테스트한다고 요 변수를 줬습니다. 변수를 줄 때는 항상 지표 조건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변수를 기간값. 이걸 몰라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기간값 변수를 여기서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서. 자, 요거를 넣어주시고, 수식이는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가 테스트 한다고 한 거고, 요 수식 1만 있으면 됩니다. 요 상승하고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요.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부나치는 앞에서도 했습니다. 이거는 했는데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게시판에는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 피부나치는 이 고점에서 여기 보이시죠? 고점에서 23.6% 내려왔을 때 요 파란 점선, 그리고 이 분홍색 점선은 38, 제일 중요한 거는 이 382하고 618입니다. 요. 네?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 분홍색하고 382하고 초록색하고 618. 이게 제일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자연의 수입니다. 38.2% 내려온 거하고 618, 61.8% 내려온 요 초록색 선하고 요 분홍색 선, 요 선이죠. 요 선과 요 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표 만들기 수식관리자에서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피보나치 요거죠. 자, 수식 1에는 0.236, 수식 2에는 0.382, 0.5, 수식 4에 618. 요거는 이제 가장 낮은 값, 시작값. 요렇게, 요 밑에 요겁니다. 요선, 시작하는 값. 요 4등분선, 피보나치 4등분선하고, ZL, SMA하고, 요 붉은 구름하고 122평은 전문 시간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바로 이 직전 강의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자, 됐고. 요 밑에 지표는 VHF 우클릭하시고 수식 관리자. 여기서 수식 관리자 지표 추가죠. 지표 추가해서 VHF 있습니다. 여기 지금 VHF 여기 있죠. 요 적용하시면 됩니다. 요 뭐 기간값은 28일로 돼 있는데 저는 20일로 사용을 합니다. 요 28, 평균 값은 28일인데 20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 20일로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됐고, 이제 요거는 하이브리드 지표는 CMO, RSI CMO 하이브리드 지표 앞에서 이 바로 한 두 단계 전에 하이브리드 CMO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거는 RSI, 이거는 하이키나시 RSI인데, 이 하이키나시 맞춰가지고 제가 그 만드는 겁니다. 이런 타이밍들, 이 고점 저점이 돌아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타이밍들 있죠. 요런 타이밍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잡아내고 밑에 거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 VHF가 이 높을 때는 고가와 저가가 추세가 정해졌다는 소리죠. 추세가 정해졌을 때는 MACD 지표를 사용하시고, 여기 나오죠. 이 추세가 상승 추세, 이렇게 추세가 높을 때는 MAC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표를 사용하는가가 결정되죠. 자, 추세적인 시장, 값이 커지면 추세적인 시장이라고 했죠. 그럴 때는 값이 클 때는 MACD 쓰시고, 값이 작을 때는 RSI 쓰시면 됩니다. RSI나 스토캐스틱. 자, VHF가 값이 클 때는 크죠? 값이 클 때는 MACD를 쓰시면 됩니다. MACD. 같이 내놓고 쓰시면 됩니다. MACD. 자, MACD. 값이 클 때는 이 MACD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 값이 클 때는. 값이 작을 때는 요 밑에 RSI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RSI, 요 밑에 보이시죠? 값이 작을 때는 RSI 지표로 요런 사용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꼭지와 꼭지가 만나는 지점, 요런 데가 저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세가 살아 있다는 거고, 자, 이거는 추세가 살아 있다는 거고, 추세가 살아 있을 때는 이렇게 눌림목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여러 부분들. 추세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이 꼭지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은 저점이라는 소리죠. 요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HR, 요것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하이키나시를 쓸 때 RSI를 쓰시면 됩니다. 이 RSI를 쓰시면은 좀 더 정확합니다. 하이키나시에서. 시그널선하고는 올려놓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요런 타이밍들이 좋습니다. 이해 보십시오. 요런 타이밍. 돌파할 때 비추세 시장에서 저점을 잡아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자, 보시죠. 요 밑에 거하고 하이브리드하고 같이 보시면은 영선을 돌파할 때 하고 비슷하죠. 마이너스를 돌파할 때 침체를 돌파하거나 영선을 돌파하거나 이럴 때 나오죠.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 보실 때 사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넥스트 칩 요거 매매했거든요. 요거 매매할 때 자, 이런 부분들 추세가 살아있는데 여기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잡아가지고 놔두면은 이렇게 추세 끝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트렉스, 잠깐만요. 요것도 제가 매매했죠. 모트렉스도 제가 여기서 매매를 했거든요. 추세가 살아있을 때 요 눌림에서 잡아가지고 요만큼 먹었습니다. 요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지표가 이 지점만 잘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점. 그러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만 여러분들이 잘 공략하시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세가 시작되고 살아있는 지점들. 추세가 시작되고 살아있는 지점들. 요런 지점들. 자, 요런 지점들 보이시죠? 요런 지점들을 공략을 잘 하시면은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끝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고점과 이 밑에 VHF 고점이 같이 만나면은 고점입니다. 거기가. 아까 저점 이야기 했죠. 저점 여기 같이 만날 때 저점이고 같이 꼭대기일 때 고점입니다. 요것만 잘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게 중요하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부적인 스킬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짧게 먹고 나오느냐, 안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론은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들어가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들. 추세는 상승이고 살아있는데, 요런 눌리는 부분들이 있죠. 들어가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 들어가실 때는 이제 122평과 자, 이런 식으로 122평과 붉은색 구름이 122평 위에 있고요. 그게 평균이 위에 있다는 소리죠. 평균이 122평 위에 있을 때, 이 추세가 살아있을 때, 이런 지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 왔습니다. 주말이 왔고, 자, 오늘은 ZL SMA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거와 VHF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VHF 사용 방법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표 만드는 거 세팅했고, 빠진 거 없죠? 세팅했고, 피보나치 말씀드렸고, 이 구름하고 122평에 대한 설명은 이 앞시간 강의에 있습니다. 그 설명하시면 되고, VHF가 값이 낮을 때는 RSI 사용하시면 되고, 스토캐스틱이나, VHF 값이 높을 때는 MACD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세시장, 추세적, 비추세적,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자면은, ZL SMA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눌림목을 공략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지점들 공략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요것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ZL SMA와 VH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 잘 활용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 시간 강의를 했던 거, 앞 시간 강의하고 요거를 접목을 시키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